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48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뉴스 커피 기사 소개도 하고 커피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별로야? 자주 녹음하는 거 별로야? 네 목소리 듣기 싫다 뭐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아무튼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네, 지금 짬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수업이 이제 오전, 오후 이제 이렇게 텀이 있어요. 아니면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업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종강이 되거나 이제 일정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좀 비는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낮에 좀 비어요, 시간이. 네, 야간에 수업이 예정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는 이제 좀 쉬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야간이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수업을 참여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커피를 마셔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홀빈 커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브라질 커피고요. 이게 GSC에서 이제 수입 유통되는 이제 생두 커피입니다. GSC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를 수입 유통하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두를 이제 수출하고 이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뭐 물론 이제 수출은 하진 않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에서 거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건 아닌데 이 GSC도 이제 수입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에 이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생두 거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품목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여기 콩들이 비교적 이제 쓸만해서 많이들 쓰실 거예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용했었던 이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구했던 콩이 요 브라질 커피입니다. 그래서 요 커피를 함께 마셔보면서 소개도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생두 정보를 좀 보시면 브라질 NY2FC SC16업 파젠다 카르모 에스테이트 맞나? 파젠다 카르모 에스테이트 내추럴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FC라는 거는 이제 파인 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NY2는 말 그대로 NI2 등급 얘기하는 거고 SC16은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사이즈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콩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한번 시음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이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커핑도 했는데 로스팅한 당일날 하는 커피와 커피 맛이 이제 보통 하루가 숙성됐을 때와 느낌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를 마셔볼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테스팅을 들어갑니다만 일단 이 커피를 이제 하루 숙성시키고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거고요. 물론 좀 이따가 이거를 오후에 다른 수강생들하고도 이제 커피를 마셔볼 생각입니다. 일단 커피 노트로는 귤, 비스킷, 호두, 땅콩 크래커로 되어 있고 커피의 질감이나 이제 생두 포인트가 상당히 균일감이 있고 이제 밸런스가 좋은 커피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아이스 커피로 한번 마셔볼 건데 일단 분쇄를 좀 해야겠죠? 이 분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다 조만간 다시 커피 제품들을 막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를 차리기 전에는 이런 커피 용품들을 막 모아서 해볼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요새 야금야금 하나씩 좀 사고 있어요. 요즘 또 이제 지금 홈카페용 이제 머신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국산 머신 브랜드 중에 엘로치오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 있어요. 이거 국산이에요. 이거 뭐 엔지니어 출신인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머신기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제조 생산,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했던 삼거리 다방의 머닝 로스터처럼,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머신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1그룹짜리, 2그룹짜리 이제 업소용 뭐 이런 걸 이제 구분 지어서 하시는데, 1그룹짜리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전후 가격대에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실효성도 좋고 성능도 괜찮다는 평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사실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나씩 쌓아놓다 보면 집이 이제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부르주아도 아니고 뭐 100평짜리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카페를 차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다시 모으고 싶은 욕망들이 요즘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사실 사고 싶어요. 빚내서라도 좀 써보고 싶은데 좀 아쉽죠. 네, 지금 요새 눈치 보고 있어. 이런 걸 좀 살까 말까 하면서 일단 요거를 분쇄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파. 막 손도 이 핸드밀 돌리다가 손이 껴요. 이 돌리는 그 회전발. 지금 소리 들리시죠? 으드드드드드드드드. 일단 좀 대만 페이마 그라인더라도 하나 살까 생각합니다. 일단 페이마 그라인더가 보통 그래도 한 10여만 원대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런 거 하면 코만드한테 써 뭐 이러는데 아이씨 코만드한테 하느라 이거 3, 40만 원 쓸 바엔 그냥 뭐 페이마 그라인더 조금 가성비 좋은 거 쓰는 게 전동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업소용에 더 좋은 장비들도 많이 써봤지만 사실 이런 홈카페용 제품들이 요새 워낙들 싸고 사실 쓸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싼 가격에 비해 딱히 자주 쓰고 싶진 않아. 일단은 시간도 오래 걸려. 오래 돌려야 돼. 이게 뭐 핸드밀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아씨 돌려. 나의 이 노고를 아시려나 몰라. 이 종이를 돌리는 거 들리시죠? 아직도 다 안 갈렸어. 팔 아파. 씨. 와, 진짜 내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거 1인분 하니까 망정이지. 이거 한 3, 4인분 한번 생각해봐. 와, 진짜 죽을 것 같아. 업소용을 이렇게 가른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아직도 다 안 갈렸어. 와, 이제 얼추 갈린 것 같아. 씨, 땀나는 것 봐. 씨. 네, 에어컨 빨리 설치해야지. 네, 에어컨 살 돈도 없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갈았어요. 요거를 이제 아이스로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브라질 커피라 어제 먹을 때 약간의 산미도 느껴지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약간의 단맛도 약간 느껴지는 상당히 균형감 좋은 커피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먹어보면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향은 좋다. 네. 커피를 분쇄할 때 나는 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제가 방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커피를 이렇게 분쇄하고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방 안에서 되게 좋은 커피 향들이 막 뿜뿜뿜뿜 넘쳐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울이 맛이 갔어. 네. 싸구려 저울도 아닌데 저울 상태들이 왜 이렇지? 자, 일단은 내려볼게요. 요거 아이스로 내려보고 있고요. 일단 브라질 커피입니다. 네, 일단 지금 어제 볶았고요. 디게싱이 이제 많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 하루 정도 지났을 때가 사실 먹기가 딱 좋아요. 2, 3일 정도가. 그래서 이제 커피가 최대한 신선한 상태라 좀 마시기가 좀 전체적으로 무난한. 근데 어떤 커피들은 이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숙성이 더 돼야 맛이나 향이 더 잘 올라오는 경우도 실예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지만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느끼는 감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향을 마시면서 맛있게 커피를 먹으며 뭐 좋은 생각들을 떠올린다든가 뭐 이런 취지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커피를 하면서 물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커피 관련뿐만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커피를 하는 동안만큼은 뭐 돈을 버는 목적성도 있지만 재밌어요. 네,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물론 별로 안 즐거운 사람도 있죠. 물론 그 사람도 나를 안 즐거워하겠지만 사람 만나면서 또 이제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는 이런 직업군인 나로서는 참 감사할 일이다. 네, 내가 뭐 어디 특별히 잘나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도 따른 거고, 네, 하늘이 도와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만, 뭐 여러분들은 또, 뭐 말 같지 않은 헛소리 한다. 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생각보다 좀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좀 끊어봐야겠죠? 네, 빨리 끊어서 커피를 좀 마셔보겠습니다. 이 커피가 시원해야 될 텐데, 네. 일단 향 자체를 보면 약간 상당히 구수한 비스켓 같은 이제 월넛, 네, 호두 향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이거 맛이 어떨지 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균형감이 상당히 좋았던 커피거든요. 이걸 마셔볼게요. 괜찮네. 약간 이게 호두 쪽과 함께 약간 스모크한 느낌도 살포시 있어요. 이게 지금 때깔로 보면 약간 시티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시티 정도 로스팅 상태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구분하는 단계에 대해서 보통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요거를 이제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일본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CA, SCA 기준으로 보면 라이트가 이제 베리 라이트고요. 시나몬이 라이트, 미디엄이 이제 moderately 라이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moderate가 한마디로 적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적정한 밝은색 이런 얘기죠. 이제 하이가 라이트 미디엄이고 이제 시티가 미디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브라질 콩이 이 시티와 풀시티 약간 고 경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랑 시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티가 미디엄이고 이제 풀시티가 moderately 다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렌치가 다크, 이탈리안이 베리 다크. 우리가 이제 에그트론을 얘기할 때는 베리 라이트가 95부터 해서 베리 다크가 이제 25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요 커피가 전형적인 한 시티에서 풀시티 그 사이의 커피 느낌이 잘 전달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욕먹을 정도는 안 되는 딱 그 수준.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커피 맛을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입안의 풍미나 어떤 개성적인 느낌이 잘 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콩 자체가 이제 기본이 나쁘진 않아서 지금 그냥 커피 맛 자체도 준수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GSC 사이트에서 원래 정가가 1,400원인데 요 8.15 이벤트를 하면서 현재 지금 8,15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1kg당.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1kg에 8,000원 정도면 쓰기 무난한 가격대죠. 물론 이제 프리미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샘플 로스팅을 해서 1kg를 사다가 먹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런 그 생두를 유통해주는 업체들이 보통 최소 단위가 1kg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1kg 단위를 먹어보고서
이제 옵션의 이제 그 양으로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이제 누리는 거죠. 뭐 20kg, 60kg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런 행사 상품들은 이제 아마 할인이 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커피들을 보통 샘플링을 해서 먹어보고서 이제 제품의 이제 테스팅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괜찮다. 내가 쓰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콩을 사두기 위해서. 왜냐면 정말 좋은 콩들은 금방 품질이 되기도 하고 품절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정된 수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들을 보통 카페들이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엔 요 콩으로 대체해야지 이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팔다가 없으면 없네? 뭐 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써야 될 것들을 기본 이렇게 쟁겨놔요. 카페들이라면. 그래서 실제 생두를 확보하고 이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무턱대고 사놨다고 그래서 묵히면 또 맛이 없어져요.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놓고 1년 뒤에 쓰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회전율이 계속 돌아줘야 또 신선한 콩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콩을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해주다 보면 좋은 콩을 사놓고 오히려 이제 그 좋은 콩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그냥 막 쓰다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로스팅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로스팅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외국어라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커피 수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커피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쓰는 많은 단어들, 뭐 싱글, 블렌드, 로스팅,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작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봤는데요. 뭐 이러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이라는 단어부터 하면 이제 한자로 하면 이제 배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볶는 거죠. 볶는 거. 그러니까 커피 이 원두가 생두가 이제 원료잖아요. 여기에 열을 가해서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어떤 맛과 향을 내는 게 이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뻥튀기 있죠. 뻥튀기. 우리 옛날에 빵이요 하면서 막 빵 하면 막 그 있잖아요. 옥수수 깡냉이가 들어가면 막 이따시만하게 막 부풀어 오른 맛있는 깡냉이가 나온다든가 쌀을 집어넣으면 튀밥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뻥튀기를 해갖고 뭐 지금도 이제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이런 뻥튀기 아저씨들이 출장 오시잖아요. 그 트럭에 싣고 와서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보통 뭐 3,000원 뭐 많은 건 5,000원. 근데 실제로 그런 게 가끔 땡깁니다. 왜냐면 맨날 그 가공돼 있는 과자류를 먹다가 이런 좀 예스러운 과자들이 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사 먹는데 실제로 그 원리랑 상당히 비슷해서 실제 뭐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 뻥튀기를 돌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파시는 분 이야기 에피소드도 본 사례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같이 마셔본 사례도 있어요. 그걸 뭐 이제 볶아갖고 와서 다른 분들이 볶아온 거를 같이 마셔본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먹을만 합니다. 물론 에어프라이어로도 되죠. 물론은 에어프라이어로 되긴 되는데 이 문제가 겉이 너무 바삭하게 그리고 수분이 많이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보통은 로스터기로 이제 볶게 되면 물론 이제 용량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kg짜리 뭐 샘플 로스팅 할 수 있는 이제 소용량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 보통 1.5kg라고 얘기하거든요. 1kg에서 1.5kg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볶을 수 있는 양은 안정적으로 볶는 양이 이제 1kg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kg짜리 뭐 태완 THCR01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용량은 이제 1kg 정도밖에 못 볶아요. 1kg 500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볶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 같은 1kg짜리 용량 같은 경우에 100g을 볶는다. 만약에 볶는다 그러면 후다닥 금방 볶입니다. 이게 한번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뭐 100g 같은 경우에는 한 4, 5분만 돼도 볶아요. 화력만 잘 조절하면. 그럼 예를 들어 300, 400 같은 400g 정도 넣는다. 그러면 대략 10분 미만 정도 걸리죠.
그래서 500에서 600g 넣으면 뭐 10분에서 12, 3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로스터기의 이제 성능과 용량 이런 거에 따라 실제로 이제 걸리는 시간이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로스터기를 쓰느냐에 따라 좀 방법도 좀 다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반열풍식 로스터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로스터기를 보시면 사실 겉은 부피가 커서 이게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고 비싸 보이는데 사실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래 버너랑 드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 제어 장치 같은 기본적인 전자 모듈이 있습니다만, 머신기도 그렇고 상당히 구조는 심플한데 가격대는 상당히 비싸요. 뭐 기본 1000만원, 뭐 2000만원 막 이래요. 그런 면에서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과포장되어 있는 영역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제조하는 이 로스터 업자들이 이제 많아졌고, 또 가격대 대비 성능도 상당히 좋아져서 국내 제품을 쓰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보다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확실히 선호하긴 하는데,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 제품도 실제로 많이 쓰시고 있고, 실제로 커피 맛도 잘 내주고 계시죠. 그냥 오늘은 로스팅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뭐 사실 로스팅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난 뭐 커피 관심도 없고 로스팅도 관심 없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또 이렇게 가끔씩 또 커피 얘기도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내 사담만 얘기하면 또 아닌가? 그냥 내 사담만 얘기하는 게 나은가? 보통 많이 이제 하는 구조가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써봤던 뭐 디드릭을 필두로 해서 뭐 기센과 하스가란티는 직접 제가 써본 건 아닙니다만, 많이 지켜본 바로는 뭐 기센도 그랬고 태완, 우리나라 이지스토도 이제 반열풍식입니다. 그러니까 반열풍식이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반열풍식이 그래도 좀 뭐랄까 비용 부담이 적지 않지. 그러니까 열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균등한 로스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 반열풍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물론 단점이 이제 이동이 불편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점이 워낙 많이 부각돼 있어서 이 반열풍식 요 로스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뤄보고 싶은 거는 뭐 로스터기에 대한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로스팅 디펙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로스팅 디펙트에 대해서는 로스터들이 아니거나 현장에서 근무하실 일이 아니면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디펙트라는 단어 뜻을 아시겠지만 이제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팅 할 때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코칭과 티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코칭 그러면 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언더 디벨롭, 그다음에 치핑, 그다음에 티핑, 스코칭이죠. 일단 스코칭을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 로스터기를 장시간 예열을 하고 투입 온도가 너무 높으면 드럼 내뿐만 아니라 드럼에게 영향을 주는 에어 온도가 상당히 높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스코칭 같은 경우에는 거뭇거뭇하게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까지 고르게 타는 게 아니라 겉에만 일시적으로 많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스코칭이고요. 티핑 같은 경우에는 커피 표면의 특정 부위만 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로스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를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익혀서 균등한 맛을 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불판이나 숯불 같은데 고기를 구울 때 어느 한쪽은 너무 타거나 어느 한쪽은 너무 안 타고 이러면은 맛있는 고기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천천히 약한 불로 구워서 말라버려 가지고 육즙이 아예 없는 완전히 뭐 무슨 나무 토막 같이 된다 뭐 그러면 이제 고기 본연의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로스팅 할 때도 이 온도와 이런 커피에 영향을 주는 이런 디펙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티핑, 그다음에 스코칭이고요. 이제 치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위에만 이제 열량이 너무 과하게 가해져서 거기가 이제 뭐 타버리거나 이제 완전히 막 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들이 이제 터지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 조절을 잘못할 때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구조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버너로 불을 태워서 안에 드럼에 있는 커피를 태운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데, 커피도 단순하게 보면 뜨거운 물을 흘려서 커피를 추출하는 건데 실제로 맛있게 내려주기가 어려운 것처럼, 로스팅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맛있게 로스팅하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 커피의 맛과 향을 동시에 고루 잘 잡아주는 거는 어떤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 로스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언더 디벨롭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로스터들이 많이 하는 실수고, 언더 디벨롭 돼 있는 커피를 실제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로스팅 하시는 분이 잘못된 로스팅을 버리지 않고 그냥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잘 모르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파는 경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초보 로스팅을 하시는 그런 개인 카페들, 아마 처음 카페를 내고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로스터리 매장을 냈는데 원두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잘 볶는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디벨롭이 좀 이제 숙성, 그러니까 이제 덜 숙성된, 그러니까 덜 완성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버라고 있습니다. 언더 디벨롭과 반대죠. 그러니까 과하게 이제 적용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베이크드인데요. 베이크드도 그냥 말 그대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뭐 특별히 맛도 안 나고 뭐 향미도 특별하지 않는, 그냥 맛이 평이한 뭐 이런 걸 이제 베이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왜 생기느냐면 이제 열량 자체가 세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진 않아. 왜냐면 열량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불을 약하게 해갖고 탈까봐. 그러니까 로스팅 하다 보면 실제로 금방 확 타버리거든요. 이게 잠깐 아차 싶을 때 로스팅 포인트를 확 비껴나가 버려요. 왜냐면 워낙 그 드럼 안에 온도가 막 200도, 막 220, 30도 넘어가니까 한창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타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뭐죠? 불가마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거기 보시면 불가마 같은 데다가 넣잖아요. 삼겹살을. 그 삽자루 같은 데다가. 그럼 안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기름 막 타고 있죠. 진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로스팅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차할 때 하는 순간 로스팅 포인트를 확 비껴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오히려 온도 자체를 너무 약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심조심하다 보면 이 베이크드 현상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했었던 에어프라이어로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베이크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많이 떨어지고 맛이 상당히 평이하고 플랫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커핑이 아니라 로스팅과 관련된 이제 디펙트들을 살포시 언급해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사거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뽑은 거는 2021년도 8월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로 이게 매달 발표가 돼요. 매달 기사거리로 쓰는데 뭐 사실 순위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나가는 순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과 관련 없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브랜드 평판입니다.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제 메가커피가 이 상위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조금 상위권에서 좀 하위권으로 좀 이제 4, 5위권으로 밀려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꾸준히 아이고 꾸준히 3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위가 스타벅스, 2위가 투썸플레이스, 3위가 메가커피 순으로 나왔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의 인식과 이제 브랜드 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위가 메가커피, 4위가 이디야, 5위가 백다방, 6위가 커피빈, 7위가 폴바셉, 8위가 커피나무, 9위가 엔젤리너스, 10위가 할리스, 11위가 파스쿠치. 생각보다 카페베네가 타멘삼스가 상당히 뒤로 밀려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메머드 커피나 커피의 바나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가커피와 이디야가 그래도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편인 것 같고, 백다방도 상당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5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메가커피와 좀 바뀌었죠, 위치가. 원래 백다방이 항상 3, 4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히려 메가커피가 많이 부각되면서 이제 브랜드 평판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매달 발표되는 요 빅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소비자의 인식 속에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뭘까라는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있지요.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스타벅스와 투싼플레이스가 거진 항상 1, 2위를 고정으로 놓고 본다면 요 3, 4위권이 이제 이디야, 메가커피, 백다방, 그리고 폴바셋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 언저리가 할리스, 타멘탐스, 파스쿠치인데 얘네들이 이제 뒤로 많이 미쳐지고, 또 메머드도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 폴바셋이 7위, 그러니까 많이 부각된 거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폴바셋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스크림 라떼뿐만 아니라 커피 제품들이 워낙 맛있다 보니까 폴바셋을 사실 이런 외곽 지역 수도권에서는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부는 매장이 많은 것에 비해서 특히 인천 같은 곳만 하더라도 인천이 땅덩어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 폴바셋 매장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메일 유업이 좀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조금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커피의 완성도는 비교적 상당히 높으니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이 브랜드를 좀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까지 매장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나 이런 서울 중심은 잘 알지만 그 외곽 쪽 분들은 폴바셋이란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보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조금씩은 소비자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다음 기사로는 이제 20년 롱런 이디야 커피 재도약 노린다라는 기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게 신화일보라는 곳에 기사가 올려져 있는데, 일단 기사 내용은 SWOT는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을 또 이런 거 왜 뭐야, 이런 거는 다 함축어야? 네. 아무튼 국내 커피 전문점 빅3로 꼽히는 이디야 커피가 가성비 1세대 브랜드로서 커피의 맛의 기본과 가맹점 상생을 우선하면서 3,005점 돌파한 역사를 썼다. 이러면서 이제 이디야 커피에 대한 이제 소개를 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홍보성 기사인 거죠? 네. 이디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디야의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초저가와 이 프리미엄의 양극화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의 이제 정체성,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만족도, 이런 것에 있어 지금 조금씩 밀려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의 학원생들에게 이제 이디야의 인식 같은 걸 많이 여쭤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디야 방문자가 좀 줄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다른 카페를 가는 거죠. 다른 카페. 그러다 보니까 이디야는 조금 이 변곡점인 이 순간에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도태되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쉽게. 카페벤에도 그랬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빈이나 또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타멘탐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식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아차 싶을 때 또 이 브랜드의 가치가 또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디야가 분명한 정체성 확립과
또 이제 만족도 높은 품질을 제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디야 커피를 제가 가공 커피들도 많이 먹어봤지만 뭐 스틱 커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 드립백이라든가 드립백이죠.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별로예요. 먹어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훨씬 더 어떤 저렴한 가격대를 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냥 차라리 제 생각에는 분명한 정체성 플러스 지금 가격대에서 품질 퀄리티를 좀 더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디야라고 하는 가격이 이제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3,200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제는 싸지가 않아요. 실제로 싸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좀 스페셜티 커피로 가려고 하는 소비자들을 오히려 이디야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데 퀄리티는 스페셜티 커피만큼을 준다라는 인식을 강렬하게 줌으로써 오히려 개인 카페로 가려고 하는 소비자를 더 이디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이고. 자, 이번에는 매장 커피, 캔 커피, 캡슐 커피가 다 다른 회사 한 브랜드 세 가족 스타벅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뭐 스타벅스는 뭐 명실상부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며 커피 브랜드죠. 뭐 넘볼 수 없는 절대 지존. 네, 최근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지분도 인수하면서 조금은 한국적 색채의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 관련 기사를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 뭐 기사 내용 자체가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스타벅스 RTD 커피는 동서식품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병, 캔 음료는 시중에 동일한 용량 제품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80%까지 비싸게 판매되는 프리미엄 RTD 커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들이 뭐 딱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2005년 미국 스타벅스 본사 판권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캡슐 커피는 네슬레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현재 롯데푸드와 네슬레 계열이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합니다. 뭐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블루버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2018년도 스타벅스 캡슐 커피 판권에 대해서 하나 약 8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미국 스타벅스와 연구 계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기사거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이제 무인 카페 관련 기사인데 사실 무인 카페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렵죠. 일단 관리자가 없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그냥 말 그대로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막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막 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 뭐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뭐 큰 곳도 있습니다만 보통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생 문제가 지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인 카페가 예전에 비해서 매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두 개 볼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사실 동네마다 한 군데 정도는 있을 만큼 이 무인 카페가 이제 많아졌어요.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방역 수치를 지키지 않는 뭐 열 체크도 안 하고요. 뭐 명부도 이제 써 있긴 하는데 쓰라고 있긴 한데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테이크아웃 하거나 마시고 그냥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무인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아직 뭐 체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있나? 최근에 갔을 때 없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드나들어요. 뭐 병을 옮길 여지가 분명히 있죠. 뭐 수시로 와서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무인 카페 이제 그 정수 시설 및 이제 필터 교체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빙기 같은 게 이제 나온 거죠. 무인 카페 정수기 이용할 때 조심하세요. 소비자원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20곳 위생조사 결과 발표. 정수기가 비치된 12곳 중 10곳은 취수부의 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 말 그대로 이제 필터 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터 교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
그 업주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벽이나 잠깐 한번 왔다 가면서 뭐 비어있는 걸 채워놓는다든가 뭐 이 간단한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 뭐 점검만 하고 가는 거지 누가 항상 상주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흡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죠. 뭐 제빙기 관리도 분명히 안 될 거고 뭐 세척을 하겠어요 제빙기를? 일단 제빙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청소를 꽤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되는데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주인이 진짜 뭐 사명감이 넘쳐서 내 소비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커피와 건강하게 먹여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개념이 더 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커피 기사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는 커피값이 얼마일까라는 현지 보고 기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한 번쯤 이런 건 봐둘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커피 가격이 어떤가를 이제 보는 건데 이건 그냥 외국 기사를 그냥 갖다가 그냥 뺏긴 것 같아요. 네, 기자분이 아일랜드 더블린을 직접 갔다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일랜드 더블린의 커피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가장 싼 커피가 2유로라고 합니다. 보통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한 잔에 1유로라고 하죠. 네, 한 1,500원대 지금 얼마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1유로가 1,349원, 그러니까 뭐 한 1,350원이라고 치죠. 네, 1,300, 그러니까 1,5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보통 1유로니까 1,3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리사르 커피 같은 데 가면 에스프레소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죠. 에스프레소 전문바가. 가격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이네요. 네. 일단 2유로면 2,600원, 그러니까 2,350원이면 2,7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00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 제일 싼 게 보통 1,500원, 2,000원 정도니까 비슷한 수준이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제 4유로, 3.5유로에서 4유로라고 하니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제 5,000원대 안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커피가 4유로 정도라고 하면 일본이 보통 그 캔커피가 보통 자판기가 100엔이잖아요. 요즘도 100엔인가 근데? 예전에 항상 가면 무조건 100엔 넣고 먹었지 않습니까? 자판기 가면. 일본 똑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커피 가격이 꼭 무조건 뭐 엄청 비싸다?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떨지. 그러니까 다른 유럽 나라들도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한국 커피가 너무 비싸다.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커피가 가격이 비싸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커피 가격도 비슷비슷하다라는 취지로 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조금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나라의 이제 비슷한 퀄리티의 커피와 프랜차이즈 이런 걸 좀 비교를 좀 더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실제 커피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죠. 또 실제 상권에 따라서 이제 커피 가격도 틀리니까 뭐 대도시에서 먹을 때 그냥 동네에 있는 뭐 변두리 카페에서 먹을 때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냥 기사로 봤을 때는 실제로 물가가 이제 비슷해졌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해외 현지나 뭐 다른 데서 먹었을 때 커피 가격 대비 만족도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사연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도 안 보내주시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카페라 샤워를 한번 집에서 다시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스틱형 커피를 가지고 이제 맥콜, 그러니까 실제 탄산음료를 넣는 거에 따라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맛 칠성 사이다랑 요 맥콜을 활용해서 카페라 샤워를 만들면 어떤 맛이 나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별로 관심 없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나 궁금해서 일단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준비를 조금 해서 제가 해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후딱 갔다 왔습니다. 물론 녹음을 잠깐 멈춰놨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 티가 안 나지만 준비해갖고 왔어.
자, 오늘 마셔볼 커피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카페라 샤워. 저는 이미 이걸 학원에서도 여러 차례 먹어봤습니다. 학원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탄산음료 사갖고 와서 먹어봤거든요. 뭐 칠성 사이다도 보면 이게 복숭아 향이랑 청귤, 뭐 코카콜라 제로, 뭐 펩시 다 해서 이제 먹어봤는데 생각 외로 요 칠성 사이다에서 나오는 복숭아랑 그 청귤 향 첨가된 거가 생각 외로 또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강릉 커피를 활용을 해서 요 맥콜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스 컵에 맥콜을 까요. 에이, 아이. 네. 참고로 제가 맥콜은 지금까지 안 섞어 먹어봤어요. 진짜로. 뻥 아니고. 그래서 맥콜을 탔을 때 느낌이 어떤 차이점이 나나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맥콜은 안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강릉커피 지난번에 리뷰했던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활용할 건데요. 100% 에티오피아라고는 써있지만 뭐 콜롬비아산 원두도 약간 갈아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단 조금 녹일 거예요. 안 잘리네. 네, 잘라서 물로 약간 녹인 다음에 여기다 타볼 겁니다. 물론 에스프레소를 타는 게 훨씬 맛있죠. 맛있지만 지금 에스프레소를 캡슐 커피가 있구나. 내리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그냥 살포시 녹여서 그 맛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를 녹이고 있고요. 녹인 다음에 이걸 부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맥콜에 요 강릉 커피 블랙 에티오피아산 커피가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테스팅 해보려고 해요. 물론 뭐 실제 카페에서도 여러가지 탄산음료를 에스프레소랑 비교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섞어 볼게요. 오, 거품 잘 나는데 잘 나요. 마셔볼게요. 맥콜하고도 잘 어울리다. 맛있습니다. 뻥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네 입맛에 맛있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맥콜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코카콜라에다가 맥콜 넣으면 약간 흑맥주스러운 느낌이 살포시 있거든요. 시간 지나 이게 한참 녹은 다음에 먹으면 그 마치 김 빠진 그 흑맥주 미지근해질 때 맛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요 맥콜에다가 지금 요 에티오피아 강릉 커피를 딱 타면 상당히 새콤해집니다. 새콤해져요. 이 카페라 샤워가 생각보다 균형감이 엄청 좋은데? 자, 이번에는 그 칠성 사이다에서 나오는 그 복숭아 향 첨가된 거 있죠? 거기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해서 요 스틱커피를 또 하나 까요. 스틱커피를 하나 까가지고 이제 물로 희석을 하는 거죠. 네, 또 해볼게요. 뭐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집에서 특히 여름에 심심하잖아요. 안 심심한가? 안 심심하면 할 말 없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가끔 무료할 때 뭐 영화나 한 편 보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가기는 귀찮고.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간이 좀 낮에 좀 비니까 물론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커피들도 이제 보통 집에서 마시거든요. 집에서도 먹어보고 또 맛있으면 이제 학원생들한테도 한번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보는 거죠. 얘도 한번 오, 네, 거품이 올라오고 있고요. 맛을 볼게요. 괜찮아. 이 복숭아 향 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복숭아 아이스티에다가 커피 타는 그런 느낌의 맛이거든요. 여러분 복숭아 아이스티 타서 드셔보셨죠? 안 타먹어?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거 안 타먹어? 네. 딱 맛이 그 맛이에요. 복숭아 아이스티에다가 이거 커피 섞은 거 있죠? 딱 그 맛이 나는데
실제로 복숭아 아이스티를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맛이 유사합니다. 복숭아 아이스티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집에 있는 거? 집에 굴러다니는 게 복숭아 아이스티 그 분말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갖고 와서 해볼게요. 집에 굴러다니는 요 아이스티, 네스티? 요 네슬레에서 나오는 네스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를 까요. 까서 뜨거운 물에다가 녹여요. 그리고서 얼음 붓고 요 커피를 섞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피 말고 뜨거운 물을 녹여주고 섞어줍니다. 잘 섞어요. 자, 이 네스티 분말을 녹인 거를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조금만 넣고 이제 녹여서 얼음잔에다가 넣고 찬물을 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커피를 녹여요.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커피 이런 레시피나 음료 이렇게 집에서나 실제 현장에서 뭐 학원에서 해보시면 뒤따 쉬워요. 진짜 막 학원생들이 깜놀해. 너무 쉽다고. 보기에만 그래 보이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녹여요. 네, 잘 녹여. 잘 녹인 다음에 아이스티에다가 섞어줘. 실제로 요 아이스티에다가 커피 섞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홍차와 커피가 또 의외로 또 궁합이 또 잘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원래 카페인이 있는 음료인데 커피랑 또 맞으니까 뭐 또 이색적으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섞어요. 이거 에티오피아 커피니까 향이 좀 더 살겠죠? 이거를 섞어서 마셔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칠성사이다 복숭아에 넣는 게 더 맛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아이스티가 단맛이 좀 약한 편인데, 오히려 단맛이 세지 않아도 이 커피랑 섞여도 맛이 조화가 괜찮습니다. 약간 맛이 묘한데 의외로 또 먹을만해. 또 청량감이 있으니까 괜찮아, 진짜로. 근데 이런 거를 드리면 보통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으악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맛이야 막 이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신기한데 뭐 좀 특색 있네 뭐 이러면서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학원에서도 이제 학원생들한테 이런 메뉴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나 즐겨 먹는 메뉴, 그리고 실제로 카페에서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메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실제로 먹어보면서 이색적이다, 막 괜찮다 이러면서, 어떤 분은 요 카페라 샤워에 또 중독이 돼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탄산음료를 매일 사와. 그래서 제가 다 먹어. 놔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서 먹으려고. 왜냐면 학원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하니까, 테스트 하니까 그거를 얼음잔이나 텀블러에다가 넣어서 수시로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요 맥콜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맥콜도 의외로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오히려 코카콜라 타는 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커피 느낌이 난다면, 요 맥콜은 상당히 새콤달콤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맛의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코카콜라에다가 이 커피 타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 타는 거죠. 에스프레소 타는 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난다면, 얘는 조금 이게 새콤달콤한 맛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생각보다 맛있다. 저는 그래서 칠성사이다 복숭아도 괜찮고요. 저는 이걸 이미 먹었죠. 이 칠성사이다 복숭아, 이 청귤,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요 강릉커피 가지고 한번 테스팅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방송, 약간 짬을 내서 하는 방송이라 뭐 딱히 준비한 건 없었어요. 왜냐면 기사거리도 좀 소개는 하고 싶은데 좀 짬이 나는 날이 워낙 잘 없으니까 이렇게 짬 날 때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냥 한번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또 어떠셨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실속 없는 방송인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뭐 일단 저의 일상적인 내용과 또 재미삼아 하는 것들을 이게 기록 차원에서도 이렇게 남겨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별거 아니고 허접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먹어보셨으면 어떨까? 왜냐면 또 취향이 맞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맞는 분들도 있겠죠. 아예 뭐 이게 그지 같네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맞는 분들은 또 좋아라 해서 한번 방송으로 다뤄봤습니다. 뭐 카페라 샤워는 제가 원래 워낙 좋아하는 메뉴라 사실 웬만한 탄산음료 가지고는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맥콜은 정작 안 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해봤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로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시작됐죠? 네, 한 주간 시작됐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입추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낮엔 더워, 한낮엔 더운데, 전에보다는 좀 덜 더운 건 사실인 거야. 아니야? 덜 덥죠? 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심란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웃으면서 넘겨야지. 또 좋은 날을 꿈꾸며 희망을 갖고 살아봐야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다행히 이렇게 커피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느 날 문득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요새 그 주말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많이 왔는데 월요일 날막 하늘이 파랗고 화창한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걸 딱 보다 보면 막 그냥 행복해요. 뭐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뭐 나 집도 없는데 차도 그지 같은데 뭐 그래도 그냥 행복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낮추면 행복할 게 많다, 감사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또 오늘 헛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